이제 평창 올림픽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드디어 어제 그 북한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하고 같이 북한에서 남한을 찾았습니다. 아시아나 전세기편으로 도착을 했는데요. 자, 우리 남한에 입경했을 때의 그 모습 여러 가지 이모저모 풍경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 선수들이 어제 이제 같이 찾았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좀 살펴봐야 될 얘기가 있을 것 같죠? 북한학 박사인 신석보 동아일보 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신 부장, 저는 어제 북한 선수들 들어올 때 보니까 이게 검정색 모자도 쓰고요. 저 옷을 좀 유심히 봤는데 막 코트도 남자 여자 선수들 코트 색깔도 다르고요. 역시 가슴에는 저 배지가 정말 굉장히 인공기가 굉장히 크게 저는 저렇게 달려있는 거 보고 평소보다 좀 크기도 커진 것 같고, 신부장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네요. 일단 예. 패션에 굉장히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하죠. 예. 여성 선수들은 저 빨간색 굉장히 컬러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다가 이제 인공기를 크게 달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의미 이런 네. 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죠. 어. 누누이 말씀드렸으면 북한 김정은이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지만 예. 그러나 우리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예.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 이제 저런 이제 선수들도 잘 이렇게 입혀서 보내는 거고 북한 국기, 예. 북한이라는 나라를 어떻게든 평창 음. 대회 속에서 한번 부각시켜 보겠다 예.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 북한이 돈 좀 쓴 것 같습니다. 이 코트도, 털도 달린 코트도 입고 등장을 했어요. 근데 보면 어제 저 양양국제공항 모습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양양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습인데 저때 경호 인력이나 이런 게 노 기자 상당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한 100명 정도의 경호 인력이 좀 배치가 돼서 엄청난 경호를 받으면서 들어왔다라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IOC 측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하는데 또 공항에 사복경찰 100명이 좀 이제 배치가 됐고 경찰견이라든지 특공대까지도 동원이 됐고요. 그리고 북한 선수단, 이제 북한 대표단의 경호를 위해서 전남부대까지 편성이 됐다고 하는데 24시간 밀착 경호를 한다고 해서 사실 우리 선수들이 뭐 방북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사실 본 적이 없는 풍경이다 보니까 네. 이게 조금 과잉인 게 아니냐 이런 일각의 여론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입경했을 때 좀 모습을 봤고요. 자, 선수들은 이제 도착을 해서 선수촌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북한 선수들이요. 근데 아까 뭐 그 인공기 옷에 달려져 있는 것도 봤지만 오늘 선수촌에서도 뭐 굉장히 큰 인공기가 강 기자 내걸렸다면서요, 맞습니까? 예, 강릉 선수촌에 이제 보시는 저 모습인데요. 이렇게 세 층을 가에 뒤덮듯이 거대한 천막이 지금 들어섰는데 저게 인공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실 저 모습을 저는 리우 취재 갔을 때 2016년 리우올림픽 취재 갔을 때 직접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도로가를 지나가는데 선수촌에 저 인공기가 저렇게 크게 걸려 있는 거예요. 당시 거리가 500m에서 한 600m 정도 거리가 멀었었는데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상당히 좀 시각적으로 두드러졌던 게 빨간색도 들어있죠. 그리고 크기도 크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시선을 좀 사로잡는 그런 크기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들의 그런 체제 선전의 하나의 활용도구로 좀 보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부장, 저 좀 전에 그 영상을 보면 다른 나라 국기는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걸려져 있는데 인공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딱 보기에도요. 그렇습니다. 옆에 뭐 이탈리아 이런 것도 걸려 있는데 크기가 뭐 적당히 이제 작은데 저 인공기를 보니까 참 만감이 교차하네요. 저도요. 저 인공기가 북한에서 가져온 대형 인공기가 지금 평창에 걸린 거 아닙니까? 강릉에.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저 장면.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대형 인공기가 선수촌에 내걸렸는데 이제 평창올림픽 시청자 여러분 개막식 때 이제 공동 입장을 하게 될 텐데, 글쎄 저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남북한 선수들이 공동 입장을 하잖아요. 태극기가 아니라 이제 한반도기를 들고 그럼 옷을 입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그거를 공동 단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공동 단복이 노 기자
사전에 좀 뭔가 유출됐다는 약간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제 뭐 어제 이제 들어오는 예. 당시에 좀 촬영된 영상을 보니까 뭔가 공동 단복으로 추정되는 옷이 좀 포착이 된 건데요.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바로 저 옷인데 왜냐하면 한반도기가 왼쪽 가슴에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러네요. 좀 약간 급하게 만든 것 같은 이제 모양새이긴 한데 이제 뒤에 보시면은 뭐 이제 약간 이제 우리가 원래 입으라고 했던 옷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가 달려 있어야 되는 건데 네, 네. 그 자리에 저렇게 한반도기가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뒤에는 코리아라고 적혀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공동단복 같은 경우에는 COR을 쓰기로 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팀명은 저렇게 KOREA를 쓰기로 해서 예. 저게 사실 공동단복으로 준비한 옷이 사전에 관계자가 입고 있는 게 유출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네. 어쨌든 긴급 제작을 했습니다. 원래 입고 있던 옷은 좀 입지 못하기 때문에 좀 폐기를 하고 그 공동단복을 입기 위해서 긴급 제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네. 저게 실제 옷인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사실 한반도기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아마 공동단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100% 확실하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잠깐 잊고 있었던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저 진천 선수촌에서 우리 선수들과 공동 훈련을 하고 있는 북한의 아이스하키 선수들 얘기인데요. 강 기자가 그 생활을 좀 취재해봤죠. 어떻다고 하던가요? 네, 단일 유니폼을 입는 팀은 아이스하키 팀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베일에 쌓여 있어서 좀 취재를 좀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선수촌 고위 관계자에게 직접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생수만 제공하고 있지 뭐 샴푸, 비누, 기본 생필품은 모두 챙겨왔다더라. 생수 빼고는 필요 없다고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 자존심이 상당히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네. 했고요. 또 TV를 그럼 보는지도 궁금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남한 한국 문화를 좀 많이 접하는지 그랬더니 이 선수촌에는 그러니까 이 파트너하우스라고 북한 선수들이 있는 자리에는 한국 TV가 안 들어와 있대요. 요구를 하면 받을 수가 있는데 따로 북한이 요구를 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상당히 뭐 선수촌 자체가 폐쇄적인데 그 안에서 더 폐쇄적으로 좀 살고 있다라고 예.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근데 신부장 저는 저 뭐 생수만 지금 우리가 제공하고 나머지 하다못해 비누, 샴푸까지 북한 선수들 다 챙겨왔다는 건데 네. 글쎄요, 뭐 어쨌든 그 사전에 저게 다 각본에 짜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철저하게 기획된 거겠죠. 저 선수들이 처음 왔을 때 식당에 갔잖아요. 예. 그때 제가 방송에서 설명드렸잖아요. 많이 안 먹었잖아요. 왜 맞아 안 예. 먹었어요? 그러니까 남한에 내려가서 맛있는 거 있다고 막 허겁지겁 먹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 예. 이런 지침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런 물건에 대한 욕심도 내지 말라. 그래서 가져간 것만 써라. 이런 예. 게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그 좀 이렇게 못 살았을 때, 그때 이제 해외여행 가기가 어려웠을 때잖아요. 그때 어렵게 이제 저희 기자들도 해외여행을 가면은 미국 같은 데 가면은 가장 먼저 내가 다른 나라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이 그런 작은 것들이에요. 예. 비누. 네. 향기로운 비누 냄새. 그러니까요. 예. 그 음식도 말이죠. 예. 이 오므라이스 이런 거. 그런 거에서 국력을 느끼게 되는 거고. 네. 사회주의, 자본주의 체제의 차이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비품에도 욕심을 내지 말라 이런 지침이 있었을 거고 예. 이 선수들은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예. 여기 남한에 있다가 올라가면 예. 총화라는 걸 합니다. 총화. 총화가 뭐예요? 총화니까 집단적으로 반성을 하는 거죠. 네. 거기에서 네. 만약에 막 음식을 막 허겁지겁 먹었다든지 네. 아니면은 남한 비누를 이렇게 쓰다가 주머니에 넣었다든지 나만 드라마를 봤다든지. 했다든지 예. 하는 게 있으면 바로 보고를 하고 밀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선수 자격이 박탈되는 거는 물론 예. 어디 아오지 탄광으로 유배를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수들 굉장히 긴장하면서 네.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요. 나도 누구를 감시하고 있잖아요. 네. 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처럼 낭만적이지 않죠. 예, 불편한 진실이네요. 사실 예.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평창 조직위 직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평창 조직위에서 직원들에게 말조심을 하라고 했다라는데 이 데스크 좀 알아보셨죠? 예.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그 조직위 관계자들 직원들한테요. 북한 인사들을 이제 접촉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라고 지침을 줬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할 텐데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인사를 접촉할 때 유의사항 보시죠. 자, 북한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조직위원회 관계자들 직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얘기가 나왔을 때는 윗분 또는 대통령님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지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뭐 이거 전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김정은한테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위원장 또는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라고 지침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화면을 보시죠. 자, 이게 이제 김부자의 소위 여기 가슴에 달고 다니는 배지인데요, 배지. 저는 이게 소위 우리 그 배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배지라고 하면 안 된답니다. 북한 사람들 만나서는 당신 가슴에 그 배지 달려있네? 이런 배지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건 뭐 초상이라고 한다는데 배지 용어는 사용 금지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 북한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호칭을 할 때, 부를 때 저기요, 저기 가는 저기 선생님 뭐 이런 건데 땡땡땡,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표현을 꼭 쓰라고 지침을 줬다는 겁니다. 여보세요 저기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미사일입니다.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것 같죠? 자, 그래서 이 북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요, 핵이라는 단어, 그리고 인권이라는 단어, 체제라는 단어도 북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침을 줬다는 건데, 신 부장, 이건 어떻게 좀 당연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어쨌든 두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사소한 거로 불협화음을 낼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는 뭐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10년 전이 생각이 납니다. 예. 우리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김일성 주석 시절에는 예. 그 동아일보도 보면 그때 신문을 보면 북괴 김일성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괴의 김일성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 2000년에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하고 예. 남북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때 한 것이 바로 저는 호칭에 대한 정리였어요.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하자. 예. 그리고 남한 북한 그러지 말고 남측 북측이라고 하자. 등등의 다 그때 2000년부터 이렇게 정리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다시 보수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는 오히려 반론이죠. 왜 꼬박꼬박 존칭을 붙여야 하느냐 그래서 네. 김정은 이렇게 지금 써왔던 거죠. 예. 이런 것들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과거 햇볕 정책 10년 시절로 돌아가는 하나의 사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그런 또 이 정권에 따라서 약간 또 좀 왔다 갔다 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박 2일 동안 마식령 스키장에서 훈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선수들. 근데 그 영상이 그 마식령 스키장 모습 얼마나 궁금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어제 도착하자마자 1박 2일 동안 있었던 그 영상이 일괄적으로 언론에 배포가 됐는데 노 기자가 아침부터 열심히 보던데 어떻습니까? 네, 뭐 리조트도 그렇고 호텔의 모습도 사실 이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이제 이런 것까지 있을까라는 이제 새로운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영상을 일단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지금 마식령 리조트의 어떤 이제 호텔 안에 있는 상점의 모습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그 외국의 뭐 버버리라든지 발리 같은 명품 가방이 진열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네에서 만든 평양산의 어떤 가방을 이제 자랑을 하고는 있지만 다른 명품 가방, 지금 보시는 게 버버리 체크무늬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 식으로 명품 가방까지 이제 진열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외국산 담배라든지 지금 보시는 게 바로 뭐 더닐 뭐 이런 식의 외국산 담배고요. 그리고 네. 우리가 즐겨 먹는 외국산, 특히 미국산의 어떤 음료 같은 것들도 볼 수가 있어서 저런 것까지 수입을 해서 들여놓고 판매를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 그 직원의 설명으로는 외국 손님들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들여놓고 있다 이런 설명을 했고요. 예.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 북한에서 만든 것들만 진열을 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뭐 저런 식으로 양주 같은 것도 있었고 우리 리조트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그 상품들이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시 부장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그래픽에 그 제목도 외화벌이 궁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저 마식령 스키장은 어떻게든 하여튼 저곳을 통해서 달러를 모아보겠다라는 그 의지에 따라서 뭐 명품이 우리나라 여기 지금 남한에 있는 호텔이나 별반 달라 보이지가 않아요. 웬만한 명품 다 있던데요? 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저 영상은 고도로 지금 김정은이 지금 하고 있는 평창 대회 선전선동 전의 일부분이고요. 잘 계획된 거고요. 예.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미국이 우리를 아무리 경제 제재 해봐라. 우리는 명품 다 수입할 수 있어.
제재 구멍이 많이 있어. 그거 효과 없어. 그러니까 예. 우리를 제재로 핵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지금 국제사회에 보내는 거예요. 아무리 제재해도 우리 끄떡 없다. 지금 이 그렇습니다. 메시지군요. 지금 저기 나오는 저 양주라든지 핸드백이라든지 이게 다 사치품이고요. 예. 유엔 제재가 금지해서 북한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지 수입해서 외국인들한테 팔고 있다. 네. 미국을 조롱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런 영상이고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읽을 수 있는 거는 저 상품들이요. 네. 팔려고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지금 그런 선전전에 동원하기 위해서 아마 평양에 있는 것들 다 지금 긁어다가 마식령에 진열해 놓은 겁니다. 아, 평양에 있는 거를 네. 일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마식령 저기다 갖다 놓은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아. 평양에도 지금 명품 상점이 있고요. 북한 주민들이 달러를 주고 그걸 살 수 있어요. 그것들을 일시적으로 갖다가 남측 언론사가 왔잖아요, 지금. 네. 남측 언론이 왔을 때 그 자기 체제를 선전하고 북한을 미국을 조롱하기 위해서 갖다가 저렇게 놓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당연히 저 영상을 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불쾌하겠는데요? 굉장히 불쾌하죠. 트럼프 네. 대통령이 지금까지 1년 내내 한 게 뭡니까, 작년에? 대북 제재 세게 했잖아요. 그렇습니까? 대북 제재를 해서 달러가 못 들어가게 하고 저런 사치품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예. 그래서 북한 체제의 긴장도를 높여서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하겠다. 이게 전략인데 네. 지금 저 보여지는 영상만 보면 잘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열 받겠지만 예. 백악관에서 설명을 하겠죠. 예. 저처럼 예. 대통령 각하 저거 다 평양에 있는 백화점에 있는 거 잠시 갔다가 방송에 나오려고 예, 예. 연출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마 그러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미국의 선수들은 참가를 하잖아요. 평창 동계 올림픽에. 그러면 이제 미국의 고위급 인사 누가 올지가 관심을 모았는데 미국 정부가 뭐 발표가 있었다면서요,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당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을 좀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좀 얘기한 바가 있다라고 청와대가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랬었죠? 청와대가 이제 굳건한 한미동맹의 하나의 증거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이제 방금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명단에 가족이라고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단 명단에는 빠진 거죠. 멜라니아 여사랑 이방카 선임 고문이 지금 명단에 좀 빠져 있는 건데 나머지 이제 펜스 부통령과 그 부부 그리고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그리고 마크 네퍼 주한미 대사 그 대리 해가지고 이제 다 오게 되는데 사실 뭐 아예 안 온다라고 아직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폐회식도 남아 있고 패럴림픽도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사안이라고는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근데 신 부장 어떻습니까? 저는 저 사실 명단에 멜라니아가 됐건 이방카가 됐건 딱 명단에 들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물론 뭐 폐막식이나 아직도 참가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 지금 처음 저 명단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일각에서 지금 제기되는 한미 간의 뭔가 균열 내지는 뭔가 엇박자 이런 것과도 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좀 정말 아쉬운 대목이죠.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울에 왔을 때 네. 문 대통령과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하면서 약속을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이 꼭 한 명이 올 겁니다. 라고 약속을 해서 그걸 저희가 동아일보에도 크게 기사를 쓰고 그랬는데 지금 빠진 거가 예. 그런 그 우려를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한미 간에 뭐 주한 미대사 갖고도 뭐 문제가 많고요. 예. 또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와서 저렇게 주인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곱지 않은 시선들이 미국 내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가운데 왔기 때문에 그 오지 않는다면 예. 결과적으로 오지 않는다면 그런 우려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예. 근데 반면에 이제 펜스 부통령이 오고요. 그리고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예. 공화당 출신이고 네. 굉장히 그 북한에 강경한 강경파군요. 지한파이면서 예, 예. 북한에 강경파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 굉장히 미국의 정말 한반도 정책에 관여하는 군사 부분과 예. 또 국회, 의회와 또 행정부 인사들이 다 오는 거기 때문에 예. 오히려 좀 더 이제 멜라니아 여사나 이방카가 와서 뭔가 좀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것보다는 이 미국의 정치인들이 와서 예를 들면 최용해, 네. 북한 최용해와 어떤 예. 대화를 할지 그런 것에 좀 더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점점 더 평창 올림픽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국정연설 할 때 탈북자 지성호 씨 초대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막 목발 들고 지성호 씨가
자유를 외쳤던 그 정말 상징적인 장면들 기억하실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백악관에 탈북자 9명을 초청한다는 또 뉴스가 전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오전이니까 뭐 잠시 뒤 우리 시간으로 저녁쯤에 아마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백악관으로 직접 초청을 하는 거고요. 네.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들 9명 정도를 초대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지성호 씨를 연두교서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언급한 것만 해도 상당히 큰 화제를 모았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탈북자를 모아놓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북한 인권에 뭐 참상을 알리는 거 이거 그냥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아닌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신부장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길들이는 게 뭐 첨단 무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길들이기의 신무기는 탈북자다. 우리 이런 또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사실은 부시 대통령도 그랬고요. 이 탈북자들에게 북한 실상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2기에는 실제로 그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특히 영어를 잘하는 탈북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미국에서 의회에서 청문회에도 나가고 해서 북한 인권 이슈가 대단히 미국 내에 고조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탈북자입니다. 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하면 저 북한 체제 균열을 낼 수 있을까 예. 라는 지혜를 탈북자들로부터 듣는 거죠. 아. 작년 말에도 태영호 공사가 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태공사가 이 북한을 힘으로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정보를 유입시켜서 북한 사람들의 눈을 띄워서 네. 남한하고 북한을 비교하게 만들고 야 남한하고 합쳐야겠다는 결단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줬거든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의 그 중요한 정책 결정자들이 예. 탈북자들의 얘기를 듣는 것은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옵션과 어떤 탈북자들을 상대로 한 문화적인 측면 양쪽으로 같이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크기가 뭐 적당히 이제 작은데 저 인공기를 보니까 참 만감이 교차하네요. 저도요. 예. 저 인공기가 북한에서 가져온 대형 인공기가 지금 평창에 걸린 거 아닙니까? 네. 강릉에. 네.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저 장면.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대형 인공기가 선수촌에 내걸렸는데 이제 평창올림픽 시청자 여러분 개막식 때 이제 공동 입장을 하게 될 텐데, 글쎄 저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남북한 선수들이 공동 입장을 하잖아요. 태극기가 아니라 이제 한반도기를 들고, 그럼 옷을 입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그거를 공동 단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그 공동 단복이 녹이자 사전에 좀 뭔가 유출됐다는 약간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제 뭐 어제 이제 들어오는 예. 당시에 좀 촬영된 영상을 보니까 뭔가 공동 단복으로 추정되는 옷이 좀 포착이 된 건데요.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바로 저 옷인데 왜냐하면 한반도기가 왼쪽 가슴에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러네요. 좀 약간 급하게 만든 것 같은 이제 모양새이긴 한데 이제 뒤에 보시면은 뭐 이제 약간 이제 우리가 원래 입으라고 했던 옷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가 달려 있어야 되는 건데 네, 네. 그 자리에 저렇게 한반도기가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뒤에는 코리아라고 적혀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공동단복 같은 경우에는 COR을 쓰기로 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팀명은 저렇게 KOREA를 쓰기로 해서 예. 저게 사실 공동단복으로 준비한 옷이 사전에 관계자가 입고 있는 게 유출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네. 어쨌든 긴급 제작을 했습니다. 원래 입고 있던 옷은 좀 입지 못하기 때문에 좀 폐기를 하고 그 공동단복을 입기 위해서 긴급 제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네. 저게 실제 옷인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사실 한반도기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아마 공동단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100% 확실하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잠깐 잊고 있었던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저 진천 선수촌에서 우리 선수들과 공동 훈련을 하고 있는 북한의 아이스하키 선수들 얘기인데요. 강 기자가 그 생활을 좀 취재해봤죠. 어떻다고 하던가요? 네, 단일 유니폼을 입는 팀은 아이스하키 팀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벨에 쌓여 있어서 좀 취재를 좀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선수촌 고위 관계자에게 직접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생수만 제공하고 있지 뭐 샴푸, 비누, 기본 생필품은 모두 챙겨왔다더라. 생수 빼고는 필요 없다고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 자존심이 상당히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네. 했고요. 또 TV를 그럼 보는지도 궁금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남한 한국 문화를 좀 많이 접하는지 그랬더니
이 선수촌에는 그러니까 이 파트너하우스라고 북한 선수들이 있는 자리에는 한국 TV가 안 들어와 있대요. 요구를 하면 받을 수가 있는데 따로 북한이 요구를 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상당히 뭐 선수촌 자체가 폐쇄적인데 그 안에서 더 폐쇄적으로 좀 살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근데 신부장 저는 저 뭐 생수만 지금 우리가 제공하고 나머지 하다못해 비누, 샴푸까지 북한 선수들 다 챙겨왔다는 건데 글쎄요, 뭐 어쨌든 그 사전에 저게 다 각본에 짜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철저하게 기획된 거겠죠. 저 선수들이 처음 왔을 때 식당에 갔잖아요. 예. 그때 제가 방송에서 설명드렸잖아요. 많이 안 먹었잖아요. 예, 맞아, 안 예. 먹었어요. 그러니까 남한에 내려가서 맛있는 거 있다고 막 허겁지겁 먹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 예. 이런 지침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런 물건에 대한 욕심도 내지 말라. 그래서 가져간 것만 써라. 이런 예. 게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그 좀 이렇게 못 살았을 때, 그때 이제 해외여행 가기가 어려웠을 때잖아요. 그때 어렵게 이제 저희 기자들도 해외여행을 가면은 미국 같은 데 가면은 가장 먼저 내가 다른 나라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이 그런 작은 것들이에요. 예. 비누. 네. 향기로운 비누 냄새. 이제 평창 올림픽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드디어 어제 그 북한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하고 같이 북한에서 남한을 찾았습니다. 아시아나 전세기편으로 도착을 했는데요. 자, 우리 남한에 입경했을 때의 그 모습 여러 가지 이모저모 풍경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 선수들이 어제 이제 같이 찾았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좀 살펴봐야 될 얘기가 있을 것 같죠. 북한학 박사인 신석호 동아일보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신 부장, 저는 어제 북한 선수들 들어올 때 보니까 이게 검정색 뭐 모자도 쓰고요. 저 옷을 좀 유심히 봤는데 막 코트도 남자 여자 선수들 코트 색깔도 다르고요. 역시 가슴에는 저 배지가 정말 굉장히 인공기가 굉장히 크게 저는 저렇게 달려 있는 거 보고 평소보다 좀 크기도 커진 것 같고 신부장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네요. 일단 예. 패션에 굉장히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하죠. 예, 예. 여성 선수들은 저 빨간색 굉장히 컬러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다가 이제 인공기를 크게 달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회에 참가하는 그 북한 선수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의미 이런 네. 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죠. 어. 누누이 말씀드렸으면 북한 김정은이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지만 예. 그러나 우리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예.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 네. 그런 과정에 이제 저런 이제 선수들도 잘 이렇게 입혀서 보내는 거고 북한 국기, 예. 북한이라는 나라를 어떻게든 평창 대회 속에서 한번 부각시켜 보겠다 예.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 북한이 돈 좀 쓴 것 같습니다. 이 코트도 털도 달린 코트도 입고 등장을 했어요. 근데 보면 어제 저 양양 국제공항 모습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양양 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습인데 저때 경호 인력이나 이런 게 노 기자 상당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한 100명 정도의 경호 인력이 좀 배치가 돼서 엄청난 경호를 받으면서 들어왔다라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IOC 측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하는데 또 공항에 사복경찰 100명이 좀 이제 배치가 됐고 경찰견이라든지 특공대까지도 동원이 됐고요. 그리고 북한 선수단, 이제 북한 대표단의 경호를 위해서 전남부대까지 편성이 됐다고 하는데 24시간 밀착 경호를 한다고 해서 사실 우리 선수들이 뭐 방북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사실 본 적이 없는 풍경이다 보니까 네. 이게 조금 과잉인 게 아니냐 이런 일각의 여론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입경했을 때 좀 모습을 봤고요. 자, 선수들은 이제 도착을 해서 선수촌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북한 선수들이요. 근데 아까 뭐 그 인공기 옷에 달려져 있는 것도 봤지만 오늘 선수촌에서도 뭐 굉장히 큰 인공기가 강 기자 내걸렸다면서요, 맞습니까? 예, 강릉 선수촌에 이제 보시는 저 모습인데요. 이렇게 새 층을 가에 뒤덮듯이 거대한 천막이 지금 들어섰는데 저게 인공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실 저 모습을 저는 리우 취재 갔을 때 2016년 리우올림픽 취재 갔을 때 직접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도로가를 지나가는데 선수촌에 저 인공기가 저렇게 크게 걸려 있는 거예요. 당시 거리가 500m에서 한 600m 정도 거리가 멀었었는데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상당히 좀 시각적으로 두드러졌던 게 빨간색도 들어있죠. 그리고 크기도 크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눈을, 시선을 좀 사로잡는 그런 크기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들의 그런 체제 선전의 하나의 활용도구로 좀 보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 부장, 저 좀 전에 그 영상을 보면 다른 나라 국기는
그냥 조그맣게 걸려져 있는데 인공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딱 보기에도요. 그렇습니다. 예. 옆에 뭐 이탈리아 이런 예. 것이라고 하자 등등의 다 그때 2000년부터 이렇게 정리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다시 보수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는 오히려 반론이죠. 왜 꼬박꼬박 존칭을 붙여야 하느냐 그래서 예. 김정은 이렇게 지금 써왔던 거죠. 예,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과거 햇볕정책 10년 시절로 돌아가는 하나의 사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그런 또 이 정권에 따라서 약간 또 이 그 좀 왔다 갔다 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박 2일 동안 마식령 스키장에서 훈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선수들. 근데 그 영상이 그 마식령 스키장 모습 얼마나 궁금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어제 도착하자마자 1박 2일 동안 있었던 그 영상이 일괄적으로 언론에 배포가 됐는데 노 기자가 아침부터 열심히 보던데 어떻습니까? 네, 뭐 리조트도 그렇고 호텔의 모습도 사실 이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이제 이런 것까지 있을까라는 이제 새로운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영상을 일단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지금 마식령 리조트의 어떤 이제 호텔 안에 있는 상점의 모습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그 외국의 뭐 버버리라든지 발리 같은 명품 가방이 진열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네에서 만든 평양산의 어떤 가방을 이제 자랑을 하고는 있지만 다른 명품 가방 지금 보시는 게 버버리 체크무늬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 식으로 명품 가방까지 이제 진열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외국산 담배라든지 지금 보시는 게 바로 뭐 더닐 뭐 이런 식의 외국산 담배고요. 그리고 우리가 즐겨 먹는 외국산, 특히 미국산의 어떤 음료 같은 것들도 볼 수가 있어서 저런 것까지 수입을 해서 들여놓고 판매를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 그 직원의 설명으로는 외국 손님들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들여놓고 있다 이런 설명을 했고요. 예.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 북한에서 만든 것들만 진열을 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뭐 저런 식으로 양주 같은 것도 있었고 우리 리조트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그 상품들이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시부장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그래픽에 그 제목도 외화벌이 궁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저 마식령 스키장은 어떻게든 하여튼 저곳을 통해서 달러를 모아보겠다라는 그 의지에 따라서 뭐 명품이 아니 우리나라 여기 지금 남한에 있는 호텔이나 별반 달라 보이지가 않아요. 웬만한 명품 다 있던데요. 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저 영상은 고도로 지금 김정은이 지금 하고 있는 평창 대회 선전선동 전의 일부분이고요. 잘 계획된 거고요. 예.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미국이 우리를 아무리 경제 제재 해봐라. 우리는 명품 다 수입할 수 있어. 제재 구멍이 많이 있어. 그거 효과 없어. 그러니까 우리를 제재로 핵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지금 국제사회에 보내는 거예요. 아무리 제재해도 우리 끄떡 없다.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군요. 지금 저기 나오는 저 양주라든지 핸드백이라든지 이게 다 사치품이고요. 유엔 제재가 금지해서 북한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지 수입해서 외국인들한테 팔고 있다. 미국을 조롱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런 영상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읽을 수 있는 거는 저 상품들이요. 팔려고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런 선전전에 동원하기 위해서 아마 평양에 있는 것들 다 지금 긁어다가 마식령에 진열해 놓은 겁니다. 평양에 있는 거를 일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마식령 저기다 갖다 놓은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평양에도 지금 명품 상점이 있고요. 북한 주민들이 달러를 주고 그걸 살 수 있어요. 그것들을 일시적으로 갖다가 남측 언론사가 왔잖아요, 지금. 남측 언론이 왔을 때 그 자기 체제를 그러니까요. 그 음식도 말이죠. 이 오므라이스 이런 거. 그런 거에서 국력을 느끼게 되는 거고. 사회주의 자본주의 체제의 차이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비품에도 욕심을 내지 말라 이런 지침이 있었을 거고. 이 선수들은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 남한에 있다가 올라가면 총화라는 걸 합니다. 총화. 총화가 뭐예요? 총화니까 집단적으로 반성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만약에 막 음식을 막 허겁지겁 먹었다든지 아니면은 남한 비누를 이렇게 쓰다가 주머니에 넣었다든지 남한 드라마를 봤다든지 하는 게 있으면 바로 보고를 하고 밀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선수 자격이 박탈되는 거는 물론 어디 아오지 탄광으로 유배를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수들 굉장히 긴장하면서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요. 나도 누구를 감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처럼 낭만적이지 않죠. 불편한 진실이네요. 사실 예.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평창 조직위 직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평창 조직위에서 직원들에게 말조심을 하라고 했다라는데 이 데스크 좀 알아보셨죠? 예.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그 조직위 관계자들 직원들한테요. 북한 인사들을 이제 접촉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라고 지침을 줬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할 텐데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인사를 접촉할 때 유의사항 보시죠. 자, 북한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조직위원회 관계자들 직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얘기가 나왔을 때는 윗분 또는 대통령님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지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뭐 이거 전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김정은한테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위원장 또는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라고 지침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화면을 보시죠. 자, 이게 이제 김부자의 소위 가슴에 달고 다니는 배지인데요, 배지. 저는 이게 소위 우리 이렇게 배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배지라고 하면 안 된답니다. 북한 사람들 만나서는 당신 가슴에 그 배지 달려있네? 이런 배지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건 뭐 초상이라고 한다는데 배지 용어는 사용 금지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 북한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호칭을 할 때, 부를 때 저기요, 저기 가는 저기 선생님 뭐 이런 건데 땡땡땡,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표현을 꼭 쓰라고 지침을 줬다는 겁니다. 여보세요 저기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미사일입니다.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것 같죠? 자, 그래서 이 북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요, 핵이라는 단어, 그리고 인권이라는 단어, 체제라는 단어도 북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침을 줬다는 건데, 신부장, 이건 어떻게 좀 당연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어쨌든 두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사소한 거로 불협화음을 낼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는 뭐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10년 전이 생각이 납니다. 예. 우리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김일성 주석 시절에는 예. 그 동아일보도 보면 그때 신문을 보면 북괴 김일성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괴의 김일성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 2000년에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하고 예. 남북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때 한 것이 바로 저는 호칭에 대한 정리였어요.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하자. 예. 그리고 남한 북한 그러지 말고 남측 북측 선전하고 미국을 조롱하기 위해서 갖다가 저렇게 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당연히 저 영상을 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불쾌하겠는데요? 굉장히 불쾌하죠. 트럼프 네. 대통령이 지금까지 1년 내내 한 게 뭡니까, 작년에? 대북 제재 세게 했잖아요. 그렇습니까? 대북 제재를 해서 달러가 못 들어가게 하고 저런 사치품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예. 그래서 북한 체제의 긴장도를 높여서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하겠다. 이게 전략인데 네. 지금 저 보여지는 영상만 보면 잘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열 받겠지만 예. 백악관에서 설명을 하겠죠. 예. 저처럼 예. 대통령 각하 저거 다 평양에 있는 백화점에 있는 거 잠시 갔다가 방송에 나오려고 예. 연출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마 그러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미국의 선수들은 참가를 하잖아요. 평창 동계 올림픽에. 그러면 이제 미국의 고위급 인사 누가 올지가 관심을 모았는데 미국 정부가 뭐 발표가 있었다면서요,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당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을 좀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좀 얘기한 바가 있다라고 청와대가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랬었죠? 청와대가 이제 굳건한 한미동맹의 하나의 증거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방금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명단에 가족이라고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단 명단에는 빠진 거죠. 멜라니아 여사랑 이방카 선임 고문이 이제 명단에 좀 빠져 있는 건데 나머지 이제 펜스 부통령과 그 부부 그리고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그리고 마크 네퍼 주한미 대사 그 대리 해가지고 이제 다 오게 되는데 사실 뭐 아예 안 온다라고 아직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폐회식도 남아 있고 패럴림픽도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사안이라고는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근데 신부장 어떻습니까? 저는 저 사실 명단에 멜라니아가 됐건 이방카가 됐건 딱 명단에 들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물론 뭐 폐막식이나 아직도 참가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 지금 처음 저 명단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일각에서 지금 제기되는 한미 간의 뭔가 균열 내지는 뭔가 엇박자 이런 것과도 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좀 정말 아쉬운 대목이죠. 예.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울에 왔을 때 네. 문 대통령과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하면서 약속을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이 꼭 한 명이 올 겁니다. 라고 약속을 해서 그걸 저희가 동아일보에도 크게 기사를 쓰고 그랬는데 지금 빠진 거가 예. 그런 그 우려를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지금 한미 간에 뭐 주한 미대사 갖고도 뭐 문제가 많고요. 예. 또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와서 저렇게 주인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곱지 않은 시선들이 미국 내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가운데 왔기 때문에 그 오지 않는다면 예. 결과적으로 오지 않는다면 그런 우려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예. 근데 반면에 이제 펜스 부통령이 오고요. 그리고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예. 공화당 출신이고 네. 굉장히 그 북한에 강경한 강경파군요. 지한파이면서 예, 예. 북한에 강경파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 굉장히 미국의 정말 한반도 정책에 관여하는 군사 부분과 예. 또 국회, 의회와 또 행정부 인사들이 다 오는 거기 때문에 예. 오히려 좀 더 이제 멜라니아 여사나 이방카가 와서 뭔가 좀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것보다는 이 미국의 정치인들이 와서 예를 들면 최용해, 네. 북한 최용해와 어떤 예. 대화를 할지 그런 것에 좀 더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점점 더 평창 올림픽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국정연설할 때 탈북자 지성호 씨 초대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막 목발 들고